원장님께서는 평소에 발 관리, 발 건강 상태 뭐 자부좀 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출산을 할 때 제왕절개를 했어요. 근데 제왕절개 직후에 발뒤꿈치 통증이 굉장히 심해서 똑바로 누워 잘 수도 없고, 그리고 또 발을 디디고 서기도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네. 그런데 자궁과 그리고 생식기가 회복이 되는 100일이 지나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그 통증도 같이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실제로 발 뒤꿈치는 생식기와 자궁을 대변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체 축소판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발 건강을 관리하려면 언제나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은데요. 네. 일단은 우리가 12개의 경락이 우리 몸에 있는데 그중에 6개가 발을 지나게 됩니다. 해독작용을 하는 간, 담, 그리고 인체의 수분 대사와 노폐물 배출을 도와주는 신장과 방광, 그리고 소화기를 대변을 할 수 있는 비위에 해당하는 경락이 발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 경락을 대변하는 또 30개 이상의 경혈점이 바로 발을 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을 관리를 잘 하게 되면 인체 전체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발과 관련된 질환 때문에 우리 상담받으러 많이 오시잖아요, 한의원에. 어떤 분들이 기억에 많이 남으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린아이들을 많이 보는데요. 발바닥 통증을 호소해서 오는데 이것이 뭐 어른들처럼 족저근막염을 앓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성장통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발바닥에 있는 종골이라고 하는 발뒤꿈치 뼈가 발에 있는 뼈 중에서 굉장히 제일 큰 뼈인데요. 이 발바닥에 있는 뼈의 성장판도 굉장히 크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가 제대로 자극이 되지 않거나 뼈가 약해진 경우, 아이들 같은 경우에 칼슘이 부족한 경우에 발바닥 통증, 즉 이 종골의 통증을 호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아치가 무너지면서 발바닥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깔창과 같은 인솔이라고 부르는 깔창이 있거든요. 네. 그런 깔창을 깔아주게 되면 발의 앞, 뒤, 그리고 좌우에 체중 부하가 고르게 실리면서 아이들이 체형이 바르게 예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한의학적 관점 이외에 피부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는 또 다른 질환이나 증상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요즘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굉장히 학계에서 집중을 하고 있는 가설이 있습니다. 원인 불명의 만성 두드러기가 이로 인해서 있을 수 있다는 가설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네. 우리가 장벽은 촘촘한 그물망으로 되어 있어서 나쁜 물질은 혈액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좋은 영양 성분만 혈액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러한 그물망이 느슨해지고 넓어지면서 커다란 단백질, 우리 몸에서 위협을 느낄 만한 단백질, 그 다음에 세균 같은 것들이 인체 혈액 내로 흡수가 되게 되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알러지, 면역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하고요. 이런 것들에 의해서 뭐 각종 피로,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두드러기, 아토피 이런 질환들이 같이 발생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장누수 증후군 조금은 생소한 질환명이 아닐까 싶은데요. 원장님, 그렇다면 조금 더 나아가서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는 원인, 이유들 어떤 것들로 보고 있는 건가요? 네, 일단 이 장내에 있는 그 그물망이 훼손이 되게 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지나친 항생제 그리고 진통제 복용을 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앞서서 시청자분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나이가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면은 각종 뭐 통증으로 인해서 진통제를 오래 복용했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장내에 있는 그물망들이 훼손을 받아서 그런 장누수 증후군이 발생을 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나치게 기름진 음식이라든지, 그리고 단 음식, 혈당을 올리는 음식들, 그리고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술, 담배 이러한 물질들도 장누수 증후군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가 흔히 받는 스트레스, 이제 나이가 있으신 여성분들이 대부분 화병을 동반을 하잖아요. 이런 화병에 의해서도 장내 세균총이 망가지면서 장누수증후군을 유발하게 되고요. 이에 대한 특별한 치료법이 있다기보다 앞서서 말씀드린 항생제라든지 진통제를 먼저 끊어보시는 것을 굉장히 추천을 드리고, 또 음식 주의, 야채를 많이 먹고 좋은 음식들을 많이 챙겨 드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이와 함께 최규 원장님, 혹시나 우리 관련 피부질환 환자분들이 평소에 지켜야 할 수칙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만성 두드러기 같은 경우에는 관해는 쉽지만, 그러니까 좋아지기는 쉽지만 재발이 굉장히 잘 되는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생활 관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기본은 피부 밑에 순환을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순환을 도와주는 수칙들을 지켜주시면 됩니다. 해야 될 것들을 먼저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물을 많이 마십니다. 물은 노폐물 배출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순환을 위해서 가벼운 운동, 유산소 운동들을 시행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반신욕이나 족욕을 하는 것이 좋은데, 이 반신욕과 족욕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팁은 너무 뜨겁지 않게, 그리고 또 너무 오래 해서 땀을 너무 많이 빼지 않도록 가볍게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로 꽉 조이는 옷을 피해서 순환을 도와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긁는 자극이 또다시 히스타민의 분비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최대한 긁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음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름진 음식이나 식품 첨가제가 많이 들어간 음식들은 피해 주시고요. 그리고 항생제, 그리고 또 진통제 등의 약물을 오래 복용하신 경우는 이것을 끊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금연, 금주, 그리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